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달부터 1.5%에서 4%가량 분양가가 오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제도 개정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시선으로 이번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한 30곳 가운데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으로 2026년까지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취업 가구는 414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4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50세에서 64세 1인 취업 인구가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1년 전보다 23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맞벌이와 1인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트슬기입니다. 이달부터 분양가 규제가 완화됩니다. 건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최근 오른 원자재 값을 반영하는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와 또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의 오기를 좀 상당히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좀 주말에 좀 좋은 분들도 좀 만나고 좀 소개도 받으면서 행복한 일들, 좀 좋은 만남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한도 역시 요즘에 특히나 부동산의 고민들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수 있는 알짜 이런 정보를 또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이 근심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또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즐겁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 전도사 우리 긍정 요정 정현훈 전문가님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부동산 공부 시간 가져주고 계신데 토지를 요새 좀 강조를 해주고 계셨었잖아요. 정현훈 전문가님이 2022년 부동산 공부 그 5번째 시간으로 토지 보상금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십니다. 좀 불안해하시고 좀 투자 시기가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금리가 오른다. 근데 오르는데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는 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요즘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기타 등등 투자 물건들이 많이들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투자, 확실한 투자 그런 것들 좀 찾기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는데 내 자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오늘 부동산 투자 마지막 공부 시간인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토지 보상금을 잡고 토지 보상을 쫓는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토지 보상금을 잡아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지금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선 이 토지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토지, 주택을 지을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개발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건설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그 건설을 하기 위한 자원이 바로 토지인데, 이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지주분들한테. 그래서 이 보상을 하는 금액이 무려 올해 32조 원에 육박을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 한 방 쏘는 게 낫겠습니까? 폭탄 한 방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미사일 한 발, 그 총알 한 발보다는 폭탄이 더 큰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돈이 가는 거를 우리가 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돈이 나눠지면서 많은 곳에 돈이 뿌려진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업 지구별 토지 보상금 규모가 있는데 규모가 무려 32조 원인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건데 짓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상이 이루어져 줘야 된다. 그럼 기왕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을 관심을 가지셔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들어갔다 나오시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 이 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시골 동네가 있어요. 시골 동네. 그래서 시골 동네가 차선도 좁고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 도로가 바로 앞에 붙은 이 토지가 좋을까요? 뒤쪽에 있는 낮은 임야가 좋을까요?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도로가 바로 붙어있는 모양도 이쁜 이거에 관심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주분이 아이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짓던 거라서 나는 이거 팔기 싫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도시개발이나 국가의 공공주택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전부 다 이렇게 싹 다 갈아엎어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의 소유주분들이 한박 웃음을 짓는단 말이에요. 왜? 개발하고 막 보상금 나오고 여기는 반드시 오른다. 아주 신이 나, 신이.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토지 보상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도 부자분들이 많으신 게 포항이나 울산이나 구미나 대구나 창원이나 거제나 부산 같은 지역들이 전부 다 이런 개발들을 60년대, 70년대 많이 하다 보니까 빠른 이런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먼저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상만 했다 하면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 사례고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막 임야고 옆에는 뭐 낭떠러지고 막
전신주 지나다니고 뭔가 왠지 이 전신주를 보면 건강을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전자파.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도시개발 돼버리고 공공주택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동네가 싹 다 달라져서 아파트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지인직에 소유하셨던 이 소유주,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한다는 건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개발이 되는 곳에 개발 전에 주인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전신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동네가 개발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보상금이 어떤 지역에 풀린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동네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됐든 공공주택이 됐든 도시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를 좀 주택을 넣든 일자리를 넣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주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것이 오르지 갑자기 이 옆에 있는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건 여기가 보상이 되면 나에게도 이 주변에 부동산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번뜩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청자님들이 지도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 여기에 보상을 하면 주변 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것 옆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보상하는 곳들을 보니까 전국 팔도에 막 보상이 막 돈이 막 정부에서 막 쏟아 붓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리스트를 보니까 고양시에도 돈 풀리네. 남양주, 용인, 부천, 안산, 대전, 세종에도 막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동네가 다 좋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그린벨트가 있는 곳은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고양시 그린벨트 있네. 남양주도 있네. 용인도 있는데 용인은 시골도 있으니까 세모. 부천 그린벨트네. 안산 그린벨트네. 대전 그린벨트네. 세종은 그린벨트가 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용인이나 세종 같은 곳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돈 들어가는 곳들은 우리가 그린벨트만 딱 솎아내고 보상이 되면 반드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라는 걸 할 때 국가가 돈을 들이부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만 하려고 하면 투자는 어렵다. 남의 돈으로서 활용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투자가 잘 되시고 자산을 증식시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의 돈을 잘 써. 그리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이 더 돼서 더 올라버리기 전에 이런 그린벨트를 취하면서 용인이나 세종 같은 것들은 시청자님들이 크게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인과 세종이 괜찮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A 노선, GTX 중에서도 교통이 좋아지는 A 노선에서 기회는 계속 잔존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용인, 세종이 좋은 건 뭐예요? 구리에서 세종으로 도로 뚫려버리니까 이 절반은 보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구간은 보상 ING 이런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거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셔야지 다 완공하고 다 개통하고 다 차단이고 다 뚫리고 그때 늦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반기에 내가 계속 전망이 어때요? 전문가님 몰라요? 떨어져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은 평생 그것만 물어보다 끝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반기에 뜨는 곳을 우리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 뜨는 곳은 어디라고요? 보상금이 많이 풀리고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길 뚫리고 달라지고 보상하는 곳들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특히 제가 언급해드렸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주의 하시고 잊지 마시고 잘 때도 막 생각을 해봐요. 그럼 좋은 기회가 시청자님들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돈을 벌려면 남의 돈 이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제 안에 있는 돈만 써서 지금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 정말 역대급으로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지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기에서 기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린벨트 지역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정현훈 전문가와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이렇게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고 계신데요.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인천 중구 남북동이요. 네. 267-14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토지 지금 267-14번지라고 하셨죠? 예. 네, 인천 중구 남북동 토지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앞서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수도권의 토지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과연 이 토지 전망 어떨지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인천 중구 남북동의 토지입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뭔가 이름서부터 동네가 뭔가 통일을 기원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중구에 부동산이 있으신데 뭐 기간을 좀 짧게 보유하셨습니까? 좀 길게 보유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경매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일단 이 동네가 지금 인천이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피부로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동양 자체가 영종 신도시 아시죠? 네네. 예, 상당히 참 많이 어려웠는데
인천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뭐 구도심이라든가 재개발, 검단 이런 아이들이 잘 되면서 영종도도 막 7천 막 1억까지 오르면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자, 그러면 영종도가 또 좋아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이 남북동 가운데에서 영향을 곧장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자, 국제 IBC 이 도시개발 사업 아시나요, 시청자님? 바로 옆에. 예예. 예,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 동남아 뭐 최대 뭐 아시아 라인 중에서 최대 규모로서 이런 리조트 개발이 내년으로 해서 오픈이 됩니다. 인스파이어라 그래서 얘긴 들으셨나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자 이게 올해 오픈했으면 시청자님 올해 훨씬 더 많이 오르실 텐데 이게 2023년 리조트가 개장을 해요, 시청자님. 그리고 더불어서 디즈니랜드 아시죠, 시청자님? 예예. 디즈니랜드랑 비슷한 그런 놀이공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2025년이라든가 2027년이라든가 그런 개발들이 계속 지금 영종도에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내년에 오픈을 하게 돼버리다 보면 이 아이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 보상 라인 부분을 통해서 동네가 천지개벽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도시개발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전에 요 용유도, 영종, 뭐 해변 요 라인들이 어찌 보면 좀 답답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근데 그 그동안 좀- 결실이 내년서부터는 확 풀린다, 시청자님. 아. 그래서 현 상태 시청자님이 주변에 뭐 거래 오고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예예. 근데 중요한 건 23년이 됐을 때는 내년 되시면 이 시청자님 동네에 어마어마한 빚이 비춰질 거예요. 예. 빚이라는 건 돈 들고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막 쫓아 들어온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예. 그래서 지난달에 찾아오신 용인에 계신 분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이랑 토지가 좀 약간 비슷했어. 아. 비슷했는데 이게 100만 원대를 못 벗어났었단 말이에요, 용인에서도. 근데 그때도 보상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지 계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게 6배, 7배 올라버렸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내년서부터 시작이다. 예,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즐기셨으면 좋겠고 예예. 매도 타이밍까지 뭐 잡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23년 말이나 24년 초 있죠? 네네. 뭐 그때 잡으셔도 되니까 급하게 가실 건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즐기시고 잘 지키시고 야 이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즐거운 일이 많이 벌어지실 것 같으니까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올인원 전화가 연결되기 힘든 만큼 뭐 걸어가더라도 전화가 연결되면 일단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전 중에 연결이 되신다면 길가에 차 세워두시고 저희와 상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다. 자, 우리 고민 지금 인천 중구 남북동 토지였습니다. 일단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이, 서광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다고 하니까 좀 충분히 지금의 이 오름세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를 원하신다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보평인데, 네, 지금 보평 그쪽에 지금 재개발로 지금 저기 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로 듣기로는 7월 달 정도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재개발이 확실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 집을 좀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팔아도 되는 건지 네. 팔면 시세를 어느 정도 예,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네, 지금 그러면 그 드렸어요. 궁금하신 부평에 그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어떤 걸까요? 주소 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기 뭐야 부평 6동. 네. 근데 이게 방송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꺼려지시나요? 그러면 지금 대충 지역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부평 6동 620번지요. 620번지. 네, 이게 그냥 주택인가요? 아니면 연립이에요. 아, 빌라요? 네. 네. 요거 근데 지금 지하 저희 아저씨 명의로 돼 있는데 네. 지하에도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총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지금은 질 때 다 주차장으로 듣는데 옛날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아. 그 지하에 방을 하나씩 더 들여서 그렇게 저기하게끔 해가지고 해서 한 17평 정도 나가거든요.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면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꼭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인천 부평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니까 더 궁금해지신 것 같아요. 이 빌라 전망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망 어떤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야, 고민 많으실 컸을 텐데 뭐 문의 잘 네. 주셨고요, 시청자님. 네, 일단 이제 딱 보아하니까 뭐 멀지 않은 곳에 부계역이 있고 네, 왼쪽에는 부평 더블 네. 역세권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아주 위치가 좋아요, 시청자님. 네, 이제 먼저 좀 개발이 되고 좀 달라졌으면 시청자님 아주 그냥 한박 웃음 지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난 뭐 인고의 시간 동안 뭐 잘 견뎌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행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제 뭐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상황 과정 속에서 좀 흐름을 좀 얘기해드리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일단 보면 시청자님 부동산보다 조금 더 부평역에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자, 멀지 않은 곳에 한라 비발디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네. 요 비발디가 개발되기 전에 무슨 주택이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목련 아파트잖아요, 목련. 아,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들어본 것 같아. 네. 50년을 살아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네. 가는 데만 가니까.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편한 세상 어반루체가 또 들어가요, 시청자님.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뭐 또 꼬롱, 뭐 하늘채라든가 이런 부계라든가 요 부평 5동.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이 위로도 왼쪽으로도 아래도 이런 크고 작은 개발들이 좀 진행을 하면서 시청자님 부평 6동 라인에 야, 빨리 개발하자. 이걸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주변의 이해관계만 이렇게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구도 또 장담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일단 이 동네 분들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자체가 얘기하는 원하는 사업성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게 도드라졌을 때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부각이 되면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7월 이후로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초고속으로 좀 탄력이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뭐 안양 아시나요? 네. 들어봤죠? 네. 가보셨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 네. 그래서 안양도 시청자님과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관양동이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 아, 시청자님 이 동네랑 좀 비슷한 케이스로 즉 네. 역 바로 앞은 아니지만 뒤쪽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존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잘 진행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천이 GTX 호재를 통해서 요즘 붕붕붕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제가 봤을 때는 부천도 지금 주목을 계속 받고 신축과 이런 재개발들이 좀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GTX 호재와 맞물려서 시청자님 주변에 이런 가격적인 호재들을 뭐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부동산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리면 또 조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는 보유는 일단 하세요, 시청자님. 아, 지금 팔지 말고요. 예. 시청자님 막 팔았는데 오르면 어때요? 좀 안 좋죠. 그 안 좋은 것 뿐이야? 잠이 안 오잖아, 잠이. 네. 배도 아프고. 그래서 유지 일단 하시고 나머지 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 보유하시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은 그 집을 세를 주고 네. 다른 데로 좀 옮겨가도 될까요? 아, 세를 주고 당연히 옮겨 가셔도 되죠. 근데 옮겨 가시더라도 왜 이 동네가 좀 질렸어요? 아, 예, 좀 좀.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아, 질리셨구나. 네. 어. 좀 옮겨보고 싶어서 집을 좀 팔면 어떨까 마음도 먹고 있고 아, 그래서 가고 싶은 동네는 어디예요? 저희는 가고 싶은 동네는 그냥 조금 약간 좀 시골 쪽 시골? 도시를 조금 벗어나는 쪽으로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요? 예 조금 아, 조금? 네 그 혹시 뭐 벗어나서 막 강화도 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뭐 아니 파주 저 끝자락이나 막 동두천 그런 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아유 뭐 딱히 생각나는 데는 없으시고 네. 일단 제 조언은 네. 나가면 못 돌아와요, 시청자님. 아, 나가면 못 돌아오니까 일단 뭔가 저지르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고요. 네. 일단 보유하시고 이해되셨죠? 네. 보유하시고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네. 안쪽에서 시청자님 자금에 맞춰서 제가 따로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네. 일단 시골 생활을 하고 싶어서 팔고 가신다는 것 같은 경우는 가면 못 돌아온다. 네. 그럼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겁니까? 네. 아, 근데 시골로 가셨는데 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안 좋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 그래서 그리고 시골 가셨는데 시청자님 또 아파. 그럼 네. 병원이 또 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려할 부분이 꽤 많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은 이제 참 좋으신데 심정도 이해가 돼요. 왜? 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그러다가 괜히 이제 시골에 집 하나 얻고 하다 보면 밤마다 막 고라니가 끼익끼익 우는 소리에 잠을 또 못 자요. 네. 귀신 나올까 봐 또 무서우면 어떡해. 그래서 따로 찍어 드릴 테니까 우선 유지하시면서 살 곳도 그리고 동네 뭐 가격적인 상황도 따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현우 전문가님. 사랑과 전쟁 신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부부 생활까지도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 4주 후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우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인천 부평구의 이 빌라 보유하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거기 구로구 수목원 아파트, 금강 수목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네. 전망이 괜찮을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어요. 네, 이 금강 수목원 아파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예. 거죠? 예, 네, 얼마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냥 들은 바로는 근처에 구로선 철도가 생긴다 그러고 현재도 1호선, 7호선 철도가 놓여 있다 그래서 네.
학군도 괜찮다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잘 모르는 지역이라서 내가 그쪽에 고견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요새 서울 서남부권의 개발 속도가 정말 엄청나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금강수목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데 시청자님한테 자세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야, 일단 이거 소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네.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 금리 등등해서 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시청자님 없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부동산이 없는 거보단 네. 있는 게 훨씬 낫다. 아, 예.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예. 계속 눈치 보면서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럴까 저럴까 걱정만 많이 하면 뭐 달라져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걱정만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만 하거든.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네. 지혜롭게 몰라도 뭐 느낌상 찍으신 거일 거 아니에요. 뭐 알고 찍으신 거 아니잖아. 네, 예, 그렇죠. 예. 느낌상 찍었는데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막 다 알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게 어떻게 다 알고 해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다 알고 하려니까 걱정만 많아요. 자산이 늘어나. 네, 예. 다 알려고 하면 시간이 좀 낭비가 됩니다. 일단 주변에 좀 좋은 호재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류동 같은 경우가 그동안 오류가 많았어요. 아, 예. 무슨 오류가 많았냐? 가격적인 오류가 많았다. 예. 그래서 누군가는 이 동네가 뭐 서울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근데 어쨌든 멀지 않은 곳에 온수역 더블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리고 더불어서 금강 요 수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연식이 2000년식이에요, 시청자님. 아, 예. 2000년식이다 보니까 뭐 재건축을 생각하기보단 뭐 노리더라도 뭐 리모델링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 네. 그건 것도 이제 다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이 아이가 가격이 요 온수역 주변이 짧은 시간이지만 가격이 좀 상당히 꽤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 예.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온수역에 보시면 왼쪽을 보면 대흥, 성원, 요런 막 동진, 빌라, 작은 단지가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역 바로 앞에 아시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팍 올라 버렸어. 아, 예. 20평대가 막 7, 8억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팍 올라 버리니까 왠지 시청자님도 얘 때문에 가격이 좀 끌어당겨질까요? 안 당겨질까? 당겨졌겠죠. 예. 얘가 이제 20평대가 7, 8억인데 네. 그러면 얘가 올라 버리니까 왠지 얘도 20평대는 7, 8억은 안 되던다 하더라도 30평대는 그 가격에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들이 많은 동네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요것뿐만 아니라 온수역 동측을 보면 서울 가든 빌라 아세요? 서울 가든 빌라 잘 몰라요. 여기 거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기 금강수목원. 예, 거주하고 있. 아, 최근 예, 최근에 예, 들어갔어요. 최근에. 아. 뭐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0년을 살든 네. 뭐 안 가면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 동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동네 계신 분들이 그 동네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모르거든. 예. 예. 그래서 서울 가든도 이런 재건축 네. 위쪽에 보면 우신 빌라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얘네들이 다 7, 80년대 이거 무너져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수역이 네. 서울이면서 더블 역세권이면서 모양이 좀 예쁘게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예. 연식도 좀 축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서 급진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동네에 좀 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 신축이 생기게 되면 기존물만 계속 고여 있을까요? 새물이 들어올까요? 새로 신축하면. 아, 세물이 들어오겠죠. 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부동산 또한도 역시 가격이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분위기가 뭐 안전진단 통과가 서울 가든이 되고 앞으로 또 뭐 더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순항 중이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다른 뭐 철도 뭐 그거보다 얘들 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시청자님 부동산이 받아들이고 있다. 예. 즉 형들이 지금 끌어주고 있는 형태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든 모르든 잘하셨다. 예. 시청자님 그때 막 나는 더 확실한 거 더 공부해서 더 내가 알고 내가 납득하고 하려고 했으면 했을까 못했을까? 좀 어려웠겠죠. 못했어요. 지금도 공부하셨을 거야. 예, 그렇죠. 지금도 걱정하셨을 거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왜냐면 제가 온수에 이런 무너져가는 것들 얘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 예. 근데 요거는 못 가셨다 하더라도 거주까지 생각을 하셔서 뭐 수목원 요 2000년대 식으로 가셨는데 네. 뭐 살짝은 뭐 아쉬운 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잘하셨다. 예.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얘들이 잘 되니까 내 것도 앞으로 향후 전망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걱정 가득하게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안심이 된다고 하니까 저까지 행복합니다. 역시나 정현훈 전문가님이 행복 전도사가 맞네요. 자, 구로구 오류동에 아파트 문의를 주셨었는데 걱정 마시고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시범 대원 칸타빌 아파트에서 서울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동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서울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 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탄에서 지금 서울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과연 맞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탄 요 대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들어간 아주 예쁜 신축 물건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뭐 동탄역, 그리고 SRT까지 좀 들어가고 더불어서 이런 GTX 호재까지 품게 되면서 동탄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 상태상 지금 30평대가 지금 약 한 10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일단 갈아타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시청자님이 지금 30평대가 있으신데 이 30평이 이제 10억이다 했을 때 갈아타기를 한다 칠게요. 그러면 서울은 30평대에 10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다 보니까 천상 20평대로 해가지고 10억을 뭔가 자금 운영을 하셔야 되는 좀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뭐 취득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양도세 뭐 이거 복잡한 것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생각만 하다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예 20평대로 할 거고 난 무조건 서울로 갈 거고 이런 결론이 딱 쓰신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님 직장이라든가 또 아이가 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학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1,000만 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억을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면 내가 뭐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서울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분당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분당은 갈 수는 있는데 사람이 보다 보면 또 욕심이 난단 말이야. 뭔가 성남시청을 뭐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좀 가격이 맞기도 한데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뭐 올랐어. 그럼 뒤쪽을 가려고 하니까 뒤쪽은 또 여기랑 또 먼 거 같고 또 학구는 또 뭐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옮기시고 갈아타실 분들은 과감한 선택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안쪽으로 뭐 강동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도 역시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보다 보면 계속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좀 우리무중 좀 상황이 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가 가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자금이 맞춰진 상황에서 내가 정말 얘기 듣고 거길 가겠다라는 마음을 쓰시고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편한데 그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저거 마음이 안 쓰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적정 금액과 좀 지역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조언을 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천상 새 거는 안 되고 옛날 거라든가 좀 중간에 껴있는 물건들을 좀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답심리라든가 제가 아주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어디로 노래를 불렀냐? 마장동을 제가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마장동도 많이 올라버렸죠. 그럼 마장이 오르니까 답이 없었던 답심리도 답이 지금 생겼잖아. 개발들이 좀 많이 되면서.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고 좀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가야 될까요? 마야 될까요? 좀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중곡동이라든가 뭐 면목동이라든가 뭐 요 라인 부근에서 뭐 신속 통합이 좀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자금적으로 뭐 군자역 주변도 뭐 가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갑자기 또 거길 또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냐 같이 사시냐도 중요하고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냐도 좀 전방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다. 그리고 GTX 호재도 품으시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다고 한다면 유지 쪽이 좀 낫지 않으실까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 상담 남겨주실 때는 지금의 상황들,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정말 세세하게 남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혹시 고민하시는 게 그래도 서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고민이시라면 그 고민은 좀 넣어두시고 지금의 이 동탄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정현훈 전문가님과 상담 통해서 더 자세한 답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이렇게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정현훈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